예,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4일 수요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뭐 재판은 계속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 열리고는 있죠. 네.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유해용이라는 판사가 예, 유해용이라는 판사가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유해용이라는 판사도 자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기 혼자 받고 있는데 그날은 양승태 대법원장 또 두 분의 대법관들 재판에 나왔는데 제가 한 몇 분, 한 2, 3분은 이렇게 조금 더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벌써 이제 증인이 신문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았었어요. 뒤에서 보니까 벌써 이제 자기도 자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옥신각신한 면이 있었다가 아마 계속 증언하라고 해서 이제 증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증언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증언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딱딱 잘라버리는 거를 저는 증언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구태여 자기 재판도 있고 거기서 잘못하는 게 자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도 없지만 대체로 증인들이 나오면 뭐 저는 검찰을 개무시하고 생각이 잘 안 난다, 모른다, 기억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뭐 더 입증 자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유해용 이 판사가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잘 신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다 끝까지 보진 않고 한 오후에 휴정할 때 나와 버렸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날 검사들이 그 재판이 아마 8월 23일이었을 거예요. 그 8월 마지막 주에는 재판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때 대통령 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월 마지막 주에는 재판이 없었는데 8월 23일 날 이렇게 재판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재판을 일주일에 2번 할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4번을 해달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증인이 검찰들이 요구한 증인만 해도 212명이에요. 그런데 아직 몇십 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는데 이제 검찰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사를 신문을 하다가는 재판하다가는 2년이 끝나도 2년이 돼도 1심 선고를 못 내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두 대법관의 변호인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그냥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번씩이나 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뭐 굳이 이제 박 대통령 이름은 나오진 않았는데 재판 거부를 한다든가 재판이 지금 엉터리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대법원장 재판이나 그 대통령 재판 지난번에 대법원 선고도 났지만 집권하면 권리행사방해 저는 이거 재판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판사들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집권하면 권리행사로 재판받고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특별한 말도 없으면서 파기환송 시켰는데 저는 이거 재판 못한다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때릴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대법원장들 걸려있는 거 이거 절대로 못 때려요. 드문드문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컨건이 물려서 갖고 이거 함부로 못 내린다. 대법원에서 이거 많이 고심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을 집권남용 권리행사를 못 때리면서 저는 대통령 재판 지금 파기환송된 거 시간 끌면서 분위기 보면서 흐지부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질질 끄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갖고 힘을 쓰겠죠. 민노총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으려니 집 법도 안 되고 경제도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대통령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민노총이 아주 대환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재판하고 최수현 씨, 이재용 씨 재판이 파기환송됐는데 보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또 될 줄은 몰랐어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최성원 씨 재판이 재판부가 정해져 있어요.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이명박 대통령을 맡고 있는 2심 재판부가 맡으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도 한 2주에 한 번씩, 2주나 어떤 때는 뭐 3주에 한 번, 뭐 증인, 지난번에는 그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5주 만에도 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2주 만에 뭐 3주 만에 이렇게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도 기록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여기다 넘겨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이 정준영 판사라고 하는데, 이 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말투를 하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같이 그 4일 날, 9월 4일 날 2시에 재판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재판이 9월 23일 날 있네요. 9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있어요. 이날은 제가 한번 신경 써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여기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최소원 씨 재판도 최소원 씨 재판은 오석준이라는 형사 6부 재판장이 맡게 됐는데, 이 판사도 제가 한 번도 이 사람이 하는 재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판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날짜를 좀 챙겨봐서 한번 재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 판사가 어떤 뭐 똑같죠. 뭐 사실은 뭐 제가 판단한 거 좀 말을 좀 또박또박하고 똑바로 좀 이런 판사를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말을 혼자서 우물쭈물 한다든가 지 혼자 하는 소리 이런 인간들은 굉장히 음흉하고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발음도 말하는 톤이나 이게 분명하고 깨끗하면은 조금 신뢰가 가지만, 혼자 중얼중얼 하는 판사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김문석 대통령 항소심에서 악질로 때린 김문석이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앉아있는 자세나 말하는 거나 진짜 판사가 아니라 진짜 그릉뱅이 같은 똑같은 그런 판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판사에 대해서 가볼 텐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코아스포츠에 지원한 거, 이거가 원래 뇌물로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말 3마리까지도 뇌물로 준 거고, 결국은 이제 이 두 건으로 해서 최순 씨한테 준 것이 대통령이 받은 거다. 제3자 뇌물로 얽혀 있는데, 저는 항소심,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서 저는 이거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신문에 보면은 대통령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나눠져 갖고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직권남용하고 이 돈 준 거하고 해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다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돈 받은 게 없고, 최순 씨가 코아스포츠 용역 계약 맺어서 한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이 나라 진짜 기업들은 어떤 누구한테도 후원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뇌물로 했다는 거, 이거 저는 무죄가 이재용 씨나 최순 씨나 대통령 무죄가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뭐 최순 씨도 그렇고, 최순 씨가 지금 억울한 거는 이대 학사 관련으로 3년 징역형을 확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2018년 작년에 5월 15일인가 이때 3년 확정을 받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네요. 지금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진짜 저는 제가 보기에도 막 분한 거예요. 한 개도 문제 안 될 거를 갖다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좌파들이 이대 학생들이 분위기가 만들어 갖고 최순 씨를 감옥에 보낸 거고, 이대 학장, 처장, 행정처장, 교수들,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보낸 거예요. 제 한 개도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하고 댓글도 막 쓰지만, 정유라는 스스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학점관리 이런 게 있다고, 그거 물론 그거 따지고 들면 학생들이 아니 뭐 학교 선생들이 한 거지, 정유라가 달라고 했나요 스스로? 정유라가 자기 이름 걸고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2015년 한 학기
딱 문제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들어갈 때 스포츠 특기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학기 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체육인들, 연예인들 학기 제대로 나가서 학점 제대로 따는 사람 몇 명이에요. 김연아, 제가 항상 물고 늘어지는데 김연아 소년제 캐나다 가 있었고 러시아 가 있었는데 무슨 학점은 학점이고 출석은 무슨 출석이에요. 최소은 씨는 진짜 지금 이 마당에서 최소은 씨 무죄 석방해야 되고 정유라 학교 다 복권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대에서 쫓겨난 총장 교수들 전부 다 복원시켜야 돼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게 정상이 되면 그 쫓겨난 파면된 교수들 다 명예회복 해야 되고 그동안에 쫓겨나서 못 받은 월급마저도 학교에서 다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좌파들이 보세요. 20년 30년 지나고서 자기들 챙길 걸 다 챙겼고 지금 최선 씨 이대 학사하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조국이랑 비교하면은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대통령 사건은 아직 그 한송 파기돼서 아직 고등 법원으로 왔다고 하지 않는데 이거는 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떤 판사가 맡을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떤 판사든 아무 죄도 못 때려요. 시간 끌기만 하다가 대통령 재판 선고 못 내려요. 그러는 동안에 대통령을 빨리 석방이나 시켜줘야 될 텐데 석방도 안 시키고 저것들이 하는 악을 되쌓고 있어요. 하여튼 대통령 재판이 이제 곧 결정이 되겠죠. 9월달 되고 10월달 되면은 결정이 될 텐데 재판은 이제 그만 가고 뭔가 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조만간에 또 조국이 마누라도 올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 제가 조국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뭐 높여줄 필요가 있나요? 조국이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국의 부인을 조국이의 마누라를 부인이라고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조국의 처 정도면 할 텐데 온갖 언론에서 부인은 무슨 부인이에요 저게. 그리고 조국이 아들 딸 하면 됐으면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자식 정도나 하면 되지 무슨 아들 딸 하면 됐으면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올려줄게 높여줄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어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누라, 처, 자식 또는 아들, 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부인이에요. 저게 저런 수준을 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무슨 자녀는 자녀예요. 하여튼 이제 오늘 조국의 청문회를 봤는데 오전에 봤는데 뭐 전부 다 거짓말이라 뭐 듣고 있으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오후가 돼서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